자, 마지막 교시 진행할게요. 자, 왼쪽에 로고가 있고요. 그 옆에 검색을 위한 박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메뉴를 배치하기 위한 박스가 있다 라고 가정한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상단 영역을 헤더 태그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로고가 들어갈 부분이랑 검색 박스, 그리고 GMB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메뉴를 뜻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상세 메뉴들은 뭐 지금 요 예제에선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GMB라고 텍스트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 안에는 따로 이제 꾸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HTML을 구성한 상태에서 전체 여백을 일단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플렉스를 주면은 요 div 3개가 지금 세로로 배치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가로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배경 색깔은 이제 초록색으로 구성을 해주고요. 자, 요 헤더 부분 끝났고요. 자, GMB, 요 메뉴 영역이랑 로고 영역이랑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서치 div 전부 플렉스 논을 줬어요. 자, 플렉스가 1로 되면은 알아서 그냥 넓어지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0 내지는 논이라고 주면은 니들 멋대로 커지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의 원래 크기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gmb한테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부여합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마진 값이 오토가 되니까 정작 GMB는 오른쪽에 가서 붙겠죠. 로고랑 GMB 양 끝에 있는 박스한테 패딩을 상하 20, 좌우 30을 줍니다. 그럼 간격이 커지겠죠? 그리고 배경 색깔을 검은색인데 반투명으로 했으니까 뒷부분에 초록색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겹쳐서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서치라고 하는 박스 너무 위에 몰려 있잖아요.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기도 하고요. 자,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어요. 이미 요 박스에서 플렉스를 주면은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인풋 태그랑 버튼, 즉 인라인 요소니까 가로로 배치되어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도 플렉스를 줬다라는 거는 플렉스의 특징은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는 부모를 가득 채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렉스를 안 주면은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이거를 플렉스를 부여하면 부모를 가득 채워라가 돼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인풋이랑 버튼이 부모를 가득 채우게끔 커진다고요. 여기서 넓이는 400픽셀로 맞춰줬고요. 상하 여백을 14픽셀로 줬습니다. 지금은 이 서치 박스 요 기준으로 위아래 여백이 없으니까 진짜 꽉 찬 건데 여기에 요만큼씩 여백을 주면은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여백을 빼고 채우겠죠.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죠. 왼쪽에 마진 레프트 10픽셀 부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를 배치할 때 이렇게 위아래가 균일한 크기를 갖게끔 할 때는 높이 값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플렉스를 걸어서 가득 채운 다음에 여백으로 조절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균일한 높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14번 예제였고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뉴 형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목록 정의 태그예요. 자, 첫 번째 li에는 a 태그 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 모양의 아이콘을 부여했고요. 두 번째 A 태그에는 텍스트 부여했고, 그 다음에는 또 바 모양의 아이콘을 부여했습니다. HTML body UL li한테 패딩하고 마진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UL하고 li한테 리스트 스타일 논 땡땡이 없애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따닥따닥 붙여놓고, A 태그한테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 빼죠. 컬러 모든 속성을 막론하고 값이 inherit으로 들어있으면 부모 태그가 갖는 값을 그대로 상속하라는 얘기예요. A 태그 입장에서 부모 태그는 li 태그예요. li 태그한테 그냥 글자를 적으면 까만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컬러 이너릿이라는 거는 글자 색깔을 까만색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부모 걸 상속하는 거니까. 이너릿이 불편하시면 그냥 샵 000 하셔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리스트 테두리를 하나 부여했고요. 약간 반투명이죠. 그 다음에 배경 색깔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테두리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겁니다. 탭 리스트가 UL이죠. 이 UL한테 플렉스를 줬다는 거는 li 태그들을 가로로 배치하라는 뜻이에요.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줍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은 양 끝에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양 끝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균일한 여백으로 배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A 태그들이에요. 라인 에이트 60픽셀, 한 줄의 높이가 60이 되는 거죠. 글자 굵게 좌우 여백 15픽셀. 얘네가 전부 똑같이 여백 들어갔죠. 자, 마지막으로 아이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는 얘네들은 폰트 사이즈 22픽셀로 좀 키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좌우 여백을 25픽셀씩 더 줘서 공간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아이콘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서 이런 효과도 줬고요. 상세한 특성까지 다 살펴보긴 했는데 실제로 쓰이는 거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div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랩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한테 테두리 2픽셀짜리로 하나 주고요. 패딩하고 높이 값을 부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박스를 부모 기준으로 중앙에다 배치할 거예요. 자, 아이콘 360이라고 하는 클래스죠. 테두리 부여했어요. I 태그를 쓴 이유가 이 I 태그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넓이가 부모를 가득 안 채우거든요. 패딩식 부여해서 적당히 여백 잡아주고요. 넓이는 360. 근데 얘가 지금 인라인 요소니까 사이즈 백날 줘도 안 먹어요. 글자 가운데 정렬. 자식 요소를 중앙에 배치하기 위한 코드 첫 번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먼저 부모한테 줘요. 그러면 이 아이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세로축으로는 부모를 가득 채우죠. 그리고 재밌는 게 플렉스 박스 안에서는 인라인 요소도 위드스를 가져가요. 360이 지금 먹은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넓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플렉스 디렉션 컬럼. 컬럼이라고 하는 거는 로우가 가로 배치고 컬럼이 세로 배치예요. 세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높이를 더 이상 가득 채우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 자식 요소한테 마진 오토를 줍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마진을 잡으면 얘가 상단하고 하단은 먹는데 좌우는 안 먹는다 그랬죠. 근데 플렉스랑 플렉스 컬럼이 들어가면은 상하좌우 다 먹어요. 원래 마진 오토라고 하면은 좌우로만 먹기 때문에 가로축 중앙만 정렬시켰거든요. 근데 부모가 플렉스 박스고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면은 상하좌우를 다 먹어요. 이게 부모 안에서 중앙 배치시키는 가장 쉬운 코드예요. 배경에다가 동영상이나 그림 같은 거 걸고 가운데다가 텍스트 같은 거 걸면은 백그라운드에다 영상 걸고 위에 인트로 텍스트 들어가는, 네, 그런 효과 쉽게 줄 수 있죠. 요거는 이제 포토갤러리 같은 유형의 컨텐츠인데, 얘네의 비율이 부모를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서 디바이스 종류에 가리지 않고서 균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넓이랑 높이를 100%로 부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사용할 때요, 여태까지 앞에 예제들은 이미의 그림 파일을 직접 사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그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을 일일이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미지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형태예요. 요 주소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가로 크기 곱하기 세로 크기, 이렇게 주소를 부여하면은 내가 지정한 사이즈에 맞는 그냥 회색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사이트가 좀 느리네요, 갑자기. 자, 그 뒤에 물음표 텍스트 이퀄 하고 나서 내가 주고 싶은 문구를 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 물음표 뒤에 있는 텍스트 이퀄 한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적었잖아요. 요 문장이 가운데 기입된 회색깔의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나는 회색깔 이미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직접 이미지 파일 이렇게 준비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자, 위에 얘는 제목이고요. 전체적으로 목록이니까 목록 정의 태그 사용했고요. 컨텐츠 하나가 들어갈 공간, 그리고 그림이 들어갈 공간, 그 안에다가 이미지 넣고 제목 텍스트 정도만 넣습니다. 자, 목록 정의 태그 초기화 시켰고요.
목록 정의 태그 초기화해서 사이사이에 있는 땡땡이들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H3 태그는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글자 크기 부여하고 가운데 정렬, 상하 여백, 그리고 상단 마진 조금 더 부여했고요. 자, 채널 리스트 전체적인 목록 정의 태그예요. 넓이를 60%로 부여하고 상하 마진 0에 오토. 그러면은 60%의 가운데 정렬되는 거죠. 이미지 크기는 현재 가로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UL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이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 가로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가로로 배치됐어요. LI 태그가요. 자, 플렉스 랩은 랩, 줄바꿈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바꿈 허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요 LI 태그 하나당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 안에서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얘하고 얘도 기본적으로 가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빼면은 이미지하고 글자도 가로 배치되는 거죠. 근데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으로 줬어요. 이 안에서의 정렬 방향을 열로 줬어요. 열.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세로 배치로 바뀝니다. 이제 세로 배치로 바뀌었죠. 이거 준 거랑 안 준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원래 기본이 세로 배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쓰는 이유는 위아래 사이즈나 비율 같은 거 조절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플렉스 논. UL 태그에도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려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부모가 알아서 막 다이어트를 시키거나 늘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LI 태그들한테 플렉스를 논으로 줬다라고 하는 거는 플렉스 그로우형, 플렉스 슈링크형, 플렉스 베이시스는 이제 0%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플렉스를 논으로 줬다라는 거 하는 거는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네들 자체의 사이즈는 원래 크기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좌지우지 되지 말고. UL 태그의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가로 배치. 그 다음에 자식의 크기에 관여. 가장 큰 특징이 이거라고요. 근데 자식한테 플렉스 논을 걸었다. 그러면 부모의 이 특성을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플렉스 베이시스가 0%가 이제 논으로 인해서 설정이 되는 건데, 베이시스를 한 번 더 줬어요. 33.3%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사실 이렇게 줘도 되겠네요. 0, 0, 이렇게. 그러면은 이 LI 태그 하나당 기본 크기가 33.3%, 그러니까 한 줄에 3개씩 들어가라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진탑 20 픽셀. 그러면 전부 다 위쪽으로 이제 마진탑을 20 픽셀 가져가고요. 상하 0, 좌우 5픽셀. 자, 이렇게만 부여하면은 기본 크기가 33.33%인데 좌우에 5픽셀씩 가져가면 33.3%보다 10픽셀 더 커지는 거죠. 좌우에 5픽셀씩 커지니까. 근데 박스 사이즈를 보더 박스로 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안으로 먹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 크기는 여기서 벗어나질 않죠. 이렇게 해서 여백만 가져갔어요. 자, 요영역 플렉스 오토. 이것도 논하고 똑같아요.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배경 색깔 회색으로 주고, 이미지는 버티컬 얼라인 탑 상단 정렬 시키고요. 요 타이틀 플렉스 논. 부모가 이제 제목의 사이즈에 관여하려고 해도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렉스 베이시스 40픽셀.
자, 기본 크기를 40픽셀, 넓이 40픽셀로 가져가라는 거고, 최소 높이 0. 마진탑 10, 폰트 사이즈 13. 적당히 꾸며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다소 이런 형태의 U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코드가 플렉스를 막 쓰니까 그냥 위드스로 써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플렉스를 사용하면은 비율에 따라서 알아서 줄어요.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게 플렉스로 안 만들면은 부모가 좁아질 때 가로로만 좁아져요. 근데 플렉스를 쓰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줄어들어요. 차이가 커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채널 리스트의 넓이가 60%예요. 계속 이 정도의 60%의 넓이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 미디어, 맥스 위드스 1024 픽셀. 0부터 최대 1024까지예요. 약간 태블릿까지, 핸드폰이랑 태블릿을 고려한 크기입니다. 채널 리스트의 넓이를 100%로 바꿉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선 넓이가 60%인데 태블릿부터는 이제 넓이가 100%로 바뀌니까 양 사이드에 남는 공간이 없어지죠. 데스크탑일 때는 양쪽에 남는 공간이 있지만 태블릿이랑 폰일 때는 양쪽에 남는 공간이 없죠. 아이템, 아까 33.3%였죠. 50%로 바꿨어요. 그러면 한 줄에 2개씩 바뀌겠죠. 데스크탑, 태블릿. 근데 태블릿도 가로일 때가 있고 세로일 때가 있잖아요. 자, 맥스 위드스 640 픽셀. 태블릿 크기보다 더 작은 스마트폰이 됐을 때 플렉스 베이시스를 50%에서 100%로 늘립니다. 50%라고 하는 거는 태블릿일 때 한 줄에 2개씩, 스마트폰일 땐 한 줄에 1개씩.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잡아놓고 안에 컨텐츠를 이렇게 채워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 안에 각각의 영역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를 만들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리만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에 들어가는 이런 메뉴라든지 이미지 효과 같은 것들은 뭐 움직이는 거나 모양이 바뀌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써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CSS로 작업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웹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검색하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의 구조를 배치하는 거죠. 이거를 뭐 파워포인터로 만들고 갖가지 툴을 쓰고 뭐 별별 내용이 많은데 사실 이거 손으로 그려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파일이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 과제 내주면은 처음에 진짜 저는 이거부터 시켜요. 이렇게 이제 손그림으로 그리고 나면은 포토샵을 할 수 있으면 포토샵으로 좀 이렇게 다듬어 오던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다듬으라고 해요. 대신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랑 안 올라갔을 때 비포 애프터를 좀 나눠야죠. CSS로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바스크립트를 가미하지 않으면 50점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1개월 차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를 먼저 레이아웃을 잡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 페이지 구조는요, 먼저 여기 상단을 헤더 라고 잡았고요. 그 밑에 메뉴가 들어갈 거 NAV 바, 내비게이션 바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영역을 컨텐트, 이 컨텐트 안에서 왼쪽 사이드바 그리고 오른쪽에 메인, 그 다음에 여기 하단을 푸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내비게이션 바, 컨텐트. 컨텐트 안에서 세로로 배치된 거 2개, 그리고 하단 푸터. 특이사항은 헤더하고 내비게이션 바랑 푸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로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체 배경은요. 근데 컨텐츠 영역은 가로 크기가 제한되어 있죠. 또 하나, 보통 이제 메뉴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는 잘 가늠을 못 하시는데 모니터가 커지면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메뉴를 만들 때 얘가 그냥 오른쪽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고 끝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만 작업을 해버리면 모니터의 성도가 커지면요. 이 메뉴는 한 요쯤에 있어요. 요 메뉴도 요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메뉴 자체가 양쪽 끝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코딩을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큰 해상도를 갖는 모니터에서는 요 양 사이드에 있어요. 그래서 메뉴 클릭할 때 마우스가 옆으로 올라가느라고 고개가 같이 돌아가요. 하도 넓게 있으니까.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 넓이를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배경만 넓이를 100%로 가져가지 실제 그 안에서는 제한된 넓이를 갖는 컨텐츠가 또 있어요. 자, 네이버 메인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브라우저가 커지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넓이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배경은 양쪽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근데 메뉴 영역은 딱 넓이가 제한되어 있죠. 슬라이드 같은 거는 가득 채워요, 가로를. 그래서 해상도가 커지더라도 배경은 가로를 가득 채우지만 컨텐츠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자, 구글 웹폰트를 쓰기 위해서 이제 구글 웹폰트 노토산스 KR 폰트 가져왔고요. 전에 수업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CSS 폴더 안에 layout.css 파일을 참조하게끔 했습니다.
보니까 16번 폴더 안에 CSS 폴더 안에 layout.css 이 파일에서 코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를 일단 4등분 했습니다. 4단 영역으로 잡은 거죠. 자, 4단 부분을 나눈 다음에 여기 제목과 텍스트 전보트론이라고 잡았어요. 이 div 태그의 역할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헤더 얘는 넓이를 100%로 가져갈 거예요. 이 초록색 박스요. 근데 얘는 넓이를 제한된 값을 갖고 마진 오토를 걸 거예요. 그러면은 헤더라는 영역은 가로를 가득 채우지만 그 안에 있는 div는 제한된 넓이를 갖고 가운데 계속 정렬이 되어 있겠죠. 제목하고 p 태그 본문 넣고요. 그 밑에 내비게이션 바 마찬가지로 div 태그를 넣은 이유가 내비게이션 바는 넓이가 100%지만 그 안에서 컨텐츠는 제한된 넓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안에 이제 링크 4개 넣어놨고요. 자, 그 밑에 내용 영역 사이드바랑 이제 컨텐츠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이드바랑 컨텐츠 영역 2개의 div를 넣었어요. 사실 여기서 요 예제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없어도 됩니다. 레이아웃만 잡는 게 목표니까요. 자, 사이드 영역은요. 컨테이너라고 하나 잡아주고 제목, 소제목, fake img는 회색깔로 채워진 박스예요. 이미지를 가상으로 든 거고요. 높이값 200픽셀. 텍스트, 또 제목, 텍스트. 이미지를 가정한 박스 3개. 중간중간에 BR 태그 넣어서 약간씩 이렇게 공백 좀 잡아줬고요. 자, 그 오른쪽에 메인. 제목, 날짜,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를 2세트를 놨습니다. 자, 컨테이너 안에 제목, 날짜, 이미지, 텍스트. 또 제목, 날짜, 이미지, 텍스트. 푸터는 그냥 타이틀만 걸었습니다. 섹션을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 색상을 이렇게 여기다 부여를 해놨네요.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약간 회색깔로 보이고 있어요. 네. 처음에 왜 이렇게 해놨었냐면은 헤더, 메뉴바, 컨텐츠, 푸터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4개 박스를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하얀색이니까 구별이 잘 안 가서 이 섹션 영역에만 색깔을 살짝 이렇게 줬었어요. 그래서 위아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섹션 박스구나 라고 구별하려고 배경 색깔을 임시로 좀 줘놨었어요. 자, 모든 태그의 폰트는 노토산스 KR 구글 웹 폰트 가져온 거 걸었고요.
바디 태그 여백 다 없애놨고요. 자, 일단 큼지막하게 네 부분을 나눴죠. 헤더, NAV바, 컨텐트, 부터. 이 네 개 영역에 대한 선택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웹페이지가 일단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이제 헤더 안에부터 꾸며볼게요. 일단 NAV바, 메뉴바, 여기죠? 여기부터 들어가네요. 오버플로우 히든. 벗어나도 잘라내라고 했고요. 배경 색깔 까만색. 이렇게 하면 일단 까만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포지션 스티키. 이 스티키라는 속성이 뭐냐면 탑에서 부여한 좌표가 될 때까지는 스크롤을 따라 올라가다가 지금 0이니까 위에 딱 붙은 상태일 거예요. 0이 되면은 그 순간 스크롤이 안 되고 고정 잡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메뉴를 구성을 했고요. 자, 컨텐트 가운데 영역. 맥스 위드스 1200픽셀. 위에 있는 까만색 바랑 비교해 보세요. 까만색 바는 넓이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를 채워요. 근데 회색은 맥스 위드스를 1200으로 줬으니까 어느 정도 커지다가 1200이 넘어가면 더 이상 안 커져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진 오토. 그러면 작은 사이즈에서는 위아래가 똑같은 넓이를 갖지만 큰 넓이에서는 가운데는 제한된 사이즈를 갖고 위쪽은 계속 가득 차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텍스트가 지금 왼쪽 끝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이 텍스트가 까만색 영역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 넓이에 제한되게끔 조절을 해주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컨텐츠 영역 백그라운드 컬러 회색으로 주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사이드 영역이랑 메인 영역이 단순히 박스니까 세로로 배치되어 있어요.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드하고 메인 요거 두 개가 지금 세로로 구성되는 건데 섹션이 지금 플렉스를 받게 되면은 얘랑 얘가 가로로 배치되겠죠. 가로로 배치되죠. 자, 플렉스 랩은 노랩 줄바꿈 절대 하지 말라고 치고요. 플렉스 디렉션 로 행 배치.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도 조금 대충 잡아놨고요. 아래쪽 푸터. 자, 패딩, 상하 여백, 배경 색깔. 가운데는 그냥 심플하게 잡았습니다. 푸터는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또 디테일 잡아보죠. NAV바. 헤더 안에 전보 트롤. 요 헤더죠? 요 안에 전보 트롤. 패딩 80. 텍스트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글자 색깔. 자, 그 다음에 이제 H1 태그. 글자 색깔 40. 자, 상단을 요 정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NAV바. 메뉴 영역이죠. 얘요. 자, 지금 얘도 가로로 지금 가득 차고 있고, 그 안에 있는 div 태그도 특별히 건드리질 않았으니까 이 부모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링크들이 왼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넓이가 오토고 요 녀석의 넓이를 만약에 800픽셀로 제한을 해준 다음에 마진 오토를 부여하면 부모 안에서 제한된 넓이를 갖고 가운데 배치가 돼요. 여기서는 800픽셀보다 좀 크게 줬습니다.
div 태그의 max width를 1200픽셀. 자, 비포. 자, 현재 div 태그의 넓이가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파란색으로 강조되는 거, 가로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근데 넓이를 1200픽셀로 제한해버리면, 자, 지금 1200픽셀로 제한했으니까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이 절반 조금 넘게 됐죠. 자, 거기서 이제 마진 오토를 거는 거예요. 그럼 1200픽셀짜리가 가운데로 배치됐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은 어떠겠어요? 1200픽셀 안에서 왼쪽이니까 제한된 넓이에서 배치되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로 줄바꿈 하지 말고요.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플렉스 스타트. 자, 지금 이 특성들은 기본 속성을 그대로 준 거기 때문에 비주얼상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가로 배치, 플렉스 디렉션 로, 행으로 배치하죠. 노래, 줄바꿈하지 말아라. 애당초 줄바꿈할 건덕지 없어요. 저스티파이 컨텐츠 플렉스 스타트, 왼쪽에 몰아라. 네, 여기서는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자, 그 안에 있는 A 태그들. 얘네들이죠? 자, 디스플레이 블록, 글자 색깔 흰색, 가운데 정렬, 여백, 상하 14, 좌우 20, 밑줄 없애기. 여백만큼 사이즈가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디스플레이 블록을 빼면 별로 차이가 없네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는 이유가 위드스 헤이트를 주기 위함인데 지금 여기서는 사이즈를 안 줬죠. 자, 그 다음 선택자 A 태그 이고 AND는 얘한테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A 태그 이고 클래스가 right인 거. AND가 없으면 A 태그 안에 태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스가 right인 거. AND 있고 없고 차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요 right가 누구냐면요. A 태그 중에 맨 마지막 거에 지금 right라는 클래스를 줘놨어요. 첫 번째 거는 active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한테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항목한테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줬다라는 거는 아까 예제도 나왔죠? 얘만 오른쪽에 가서 붙으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가서 붙고요. 호버, A 태그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을 바꿔줍니다. A 태그이면서 AND 액티브. 아까 첫 번째 항목은 액티브 클래스가 있었죠? 첫 번째 것만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줬어요.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란 뜻이죠. 자, 요 정도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바 영역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컨텐츠 영역. 지금 맥스 위드스가 120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넓이가 1200보다 작아지면은 그때부터는 100%처럼 동작을 해요. 모바일로 가도 계속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맥스 위드스 768 대충 모바일 사이즈일 때는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에서 컬럼으로 바꿔라. 근데 그냥 컬럼이면은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면은 가로 배치인데 컬럼이면은 세로 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충 모바일 사이즈일 때는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라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하면은 왼쪽은 메뉴죠. 여기가 컨텐츠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페이지를 접속했다고 치세요. 그러면은 메뉴가 먼저 두르륵 하고 나온 다음에 그 밑에 컨텐츠가 있는 게 보기 편해요? 아니면 컨텐츠가 먼저 나오고 메뉴가 밑에 나오는 게 보기 편해요? 눌렀을 때 확장되지 않는 이상 그냥 스크롤로 움직여야 되는 메뉴라면은 컨텐츠보다 밑에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자들이 컨텐츠 읽기도 전에 딴 페이지로 가버리거든요. 그냥 컬럼이면은 HTML 태그 순서상 메뉴가 위로 올라가고요. 사이드바가 위로 올라가고 컨텐츠가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우리 아까 봤었죠? 컬럼 리버스는 세로로 배치하지만 순서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컨텐츠가 먼저 오고 사이드바가 밑으로 떨어지죠. 자, 이제 사이즈 영역 위드스 360픽셀 그리고 부모 영역 받지 말고 너 스스로 꿋꿋하게 지켜라. 360 잡아주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테두리를 1픽셀로 이렇게 선을 줍니다.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을 그려줬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부모가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넓이를 360으로 줬죠? 그럼 넓이가 360이 계속 고정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컬이 걸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됐을 때는 사이즈를 100% 잡아라. 그러면 요만했던 넓이가 이렇게 되면서 이 가운데 영역의 100%, 넓이가 100%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좌우에 스크롤바가 생겨요. 왜냐? 전체 사이즈가 100% 플러스 2픽셀이거든요. 그래서 테두리도 0. 그러면 좌우 스크롤이 없어지죠. 반응 영역 작업할 때 제일 많이 틀어지는 게 어느 경우냐면은 배치는 그럴저럴 잘 하는데 사이즈 계산 잘못해서 모바일 사이즈에서 좌우 스크롤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메인 영역이요. 자, 플렉스 줄어들어도 돼요. 왜냐면은 오른쪽은 고정 사이즈를 줬고요. 전체 부모는 이제 1200픽셀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줄어들 여지가 있죠. 이 컨텐츠 사이즈는 부모에 맞게 줄어들어라. 배경 색깔 흰색으로 주고 오른쪽에 선 하나 그려줬어요. 오른쪽 선 보이죠? 자, 내용 영역 요 컨테이너 내용을 담고 있는 전체 박스한테 상하 여백 20픽셀 정도 줍니다. 네. 여백이 조금 생겼고요. 페이크 IMG 이미지를 가정한 가상의 박스가 있었죠. 배경 색깔 그 다음에 가로축 가득 채우고 패딩 20픽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영역 배치하는 예제를 준비했어요. 네, 이 예제는 이제 원래 준비되어 있던 건 아니고 그 안에 콘텐츠를 채워 넣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배치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 주 동안 제가 따로 준비한 예제예요. 일단은 요거 먼저 이거 한 번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최소 3번 이상은 이 예제 반복해 보세요. 그래서 코드 한 줄 한 줄이 어떤 역할인지 좀 가늠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셔야 돼요. 학원 수업 진행하면서 저도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도 참 이건 아닌데 싶은 경우가 뭐냐면은 수업 일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진도는 그날그날 빼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이거 나가면 힘드실 텐데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예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난이도가 더 올라가기 전에 일단 요거 하나만 여러 번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드 한 줄 한 줄 의미는 앞에 예제에서 찾아보시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요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좀 인터랙션한 페이지가 이제 준비가 될 거예요. 자, CSS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수업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전문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하는 동안 요것도 한켠으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겨우 마쳤네요. 실습은 좀 각자 하셔야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